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면 됩니다. 오늘 위지 스튜디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 또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에 좀 직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직접적인 도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하락장에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요 지금의 대하락장에 관련된 이유, 이 부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미 다 체크를 끝내셨겠지만 오늘 좀 고무적인 수급 주체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이 흐름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수급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주식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해요. 독일장만 제외하고 나서 미국 나스닥도 1.79% 빠졌고요. 일본 쪽도 1.74%. 자,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렇게 좀 하락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너무나 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픈 현실이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지금 뭐 나라 차원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또 각각의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주주가치 제고, 주주 환원 정책 등 굉장히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뭐 100%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갈 땐 대한민국 소폭 상승하고 다 같이 떨어질 땐 굉장히 많은 폭의 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좀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이 전 세계적인 증시 하락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해서 얘네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타격을 했죠. 그리고 이란이 거기에 또 대응을 하면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로 올라온 이슈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란의 무대응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또 다시 어떠한 보복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될 수도 있다는 여러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제가 좀 한번 풀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세계 지도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된 호르무즈 해협의 모양새를 좀 놓고 보아하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꺾이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좀 놓고 보니까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가 여기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봉쇄를 해버린다면 원유 관련된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게 전 세계 물동량의 20%, 이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공급이 차질이 생기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여러분 물가 또한 같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은행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또 쉬운 카드가 뭐냐면 대표적인 카드가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이 줄어든 유동성을 이용해서 물가 안정을 찾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주식시장 안에 자금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데에는 바로 이 미국 소매 판매 지수에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건 0.4%였어요. 근데 실제는 거의 약 2배에 달하는 0.7%가 발표가 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어제자로 발표됐거든요.
이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높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 예상보다 높다라는 건 우리의 예상보다 미국의 소비력이 아직도 탄탄하다는 겁니다. 이 소비력이 탄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시장에 지금 현재 풀려있는 이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시장의 유동성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데, 이미 이렇게 소비력이 빵빵하고 유동성이 빵빵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또 보조지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증시에 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지수가 지금 하락장인 추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1395원.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이었죠. 12시 반쯤에 1399원까지도 터치했으니까 거의 뭐 1400원 돌파까지는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죠. 자, 이렇게 달러가 지금 현재 강세인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식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건,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 위험 자산이 곧 주식이다. 주식이 곧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위험 자산의 반대말은 안전 자산이란 말이 있어요. 이 안전 자산의 뭐 대표적인 건 뭐 달러, 그리고 뭐 금,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현물들을 안전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험 자산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금들이 지금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 자산 안에 이 달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의 연결고리인데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원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달러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지금 이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저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외국인이라면 굳이 가치가 올라가는 돈을 가치가 떨어지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나라 주시장에 투자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통의 외국인들이라면 투자를 꺼려 할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미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여러분, 유가입니다. 유가.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유가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이런 좀 거시경제적인 지표들로 좀 미뤄보았을 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보단 동결 혹은 심지어 최악의 상황은 금리 인상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좀 전반적인 흐름을 다 짚어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 말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다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뭐 이 위지 스튜디오 관련해서 뭐 지금 뭐 컴투스와 뭐 분리를 한다더니 뭐니 뭐 굉장히 다양한 루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또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오피셜하게 뜬 공지나 회사 관계자들의 뭐 개인 인터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좀 주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번 뮤직 스튜디오 관련된 영상을 촬영했을 때 2350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가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장에서 여선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역사적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이죠. 자, 우리나라 지금 이 코스닥 주식 이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하락 추세는 비단 우리 뭐 위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군에 해당이 되죠. 코스닥 종목에선 1300 종목이 넘는 종목이 오늘 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종목에선 776 종목이 하락을 하는 대하락장이었어요. 코스피도 2.28% 빠졌고요. 코스닥도 2.3%가량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수급 동향 주체들 요거 한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서 외국인 한 1,500억 가량 나갔고요. 기관 한 100억 가량 매도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 1,850억 정도 순 매수세로 좀 받쳐주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다. 간단히 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지 스튜디오 관련된 이 주가 흐름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지금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명확한 지지 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 구간들을 계속해서 이탈을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수급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대폭락, 대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때를 제외하고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굳이 우리 이 위지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개인들은 주가를 올릴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이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 측에서도 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개인들만 좀 물량이 많이 좀 털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외국인들 보유 비중, 보유 물량과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을 때도 외국인은 이 비중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조금 소폭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 위지 스튜디오가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외국인 보유 물량과 또 오늘의 이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지금은 이 증시 자체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고무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11만 9,560주가 프로그램 매수세로 들어왔고요. 이 외국인들 수급과 더불어서 기관의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수급 이렇게 3박자 모두 3일일체로 매수세로 붙어서 들어와 주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련돼서 체크를 해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더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여러분들만의 개개인적인 대응 전략들 정말 잘 좀 세우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이렇게 브리핑 드릴 테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김하진 멘토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